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과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중국 우한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금과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같이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 좀 저는 불만입니다. 왜 그런가? 이 두 자산의 가격은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번 그림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금 가격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음용으로 표시된 부분, 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입니다. 저 불황이라는 게 경제가 막 망가지고 금융기관이 부도날 수 있다는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니까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 회색 음영 부분, 불황이 시작되는 부분마다 금값은 상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정반대일 것 같습니다. 회색 선, 불황이 시작되는 순간에 보면 항상 국제 금값은 좀 빠지거나 또 상승하는 중이더라도 급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국제 금값과 달러의 관계를 비교한 것인데 재밌죠? 그렇습니다. 금값과 달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1973년, 옛날 일입니다. 닉슨 쇼크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는 금값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도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죠. 금 1온스는 미국 달러 35달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가 그게 깨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금으로 태환이, 다시 말해서 금을 가져가면 달러를 일정 비율로 보증해주고 또는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의 금본위 제도는 1973년 이후에 폐지됐고 이 뒤로 금값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금과 달러를 한 묶음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왜 금값이 상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미국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들이 최근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은 미국의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뭔지 이제 아시죠? 우리가 지급받는 예금에서 물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이 마이너스 레벨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값이 상승하는 거죠. 왜? 지폐를 들고 있어 봐야 예금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니까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지폐를 들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하게 될 때는 저건 뭐 내가 지폐 들고 있어 봐야 뭔 소용이 있어. 대체 자산, 다른 자산을 들고 가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하면서 금으로 수요가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2018년처럼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상승하면 금을 보유한 데 따른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지폐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을 들고 있어 봐야 이자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금에서 달러로 이동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설명하자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엔 잘 안 맞는다. 두 번째,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세 번째, 경제가 나빠질 때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오래된 신화인 것 같다. 네 번째, 그럼 금값은 어떨 때 상승하냐? 바로 은행에 예금할 낙이 없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